Hello， 同学们，大家好。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준입니다. 오늘은 7차 영상이고요. 5급, 6급 독해에 대해서 공부 방법 알아보는 날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독해 5급에서의 두 번째 파트와 그리고 6급에서의 세 번째 파트의 공부 방법을 알아봤죠. 오늘은 그래서 5급의 1파트 그리고 6급의 2파트 문제를 공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께 이미 자료를 공유 드렸듯이 자료에서 보시면 5급의 이 1파트에 나오는 연습 문제 그리고 6급에서 두 번째 파트에 나오는 이 독해 문제는요. 같은 유형입니다. 빈자리에다가 정확한 어휘를 골라 넣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유형이 같지만 풀이 방법과 그리고 공부 방법은 5급과 6급 급수가 달라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풀이 방법과 공부 방법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5급을 잘 연습하고 실력을 제대로 쌓아뒀다면 6급 또한 그만큼 잘할 수 있고 쉬워진다는 부분은 당연히 변함이 없습니다. 해서 먼저 5급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문제가 여러분 프린트로 드렸었던 이 첫 문제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밑에 있는 어휘장 공부를 하셔야지 무난하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무작정 덤비지 말고요. 단어 공부를 꼭 기본적으로 잘 해둡시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긴 문장을 시험에 가서는 하나씩 꼼꼼하게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읽지를 마세요. 아예 읽지 말고 빈자리만 보세요. 이건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당연히 보셔야지 내가 어떤 부분에다가 집중해야 될지가 보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예 읽지 마세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파악합시다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은 시간 싸움이고 전략 싸움이기 때문에 평소 복습하거나 공부할 때는 꼼꼼할 필요가 있지만 이런 문제들을 시험에서 풀 때 어떻게 하면 쉽고 더 간단하고 한 방에 풀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빈자리 주변에 이런 녀석들이 나와 있죠. 이 전체 문장에서 이렇게 보면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까 제가 요만큼만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더 이 문제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요렇게. 잘 보이시죠? 네. 어휘장 여러분들이 다 만들어 드렸으니까 여러분 밑에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적어드린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이 부분. 중요합니다. 명사 앞에 빈자리가 나오고 보기에는 형용사가 대부분이면 명사와 형용사의 관계만을 생각하자. 무슨 소리지? 볼게요. 在东北的 东北이라는 것은 동북이란 뜻입니다. 중국의 큰 면적에서의 지역별로 방향을 붙여서 남쪽 지역, 북쪽 지역, 동북 지역, 서북 지역, 서남 지역 이렇게 지역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北이라는 것은 동북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地区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글자는 지역이란 뜻입니다. 어떤 분들이 만약 한문 공부를 잘했으면 이 한문은 구 아닙니까? 그래서 지구 아닙니까? 구역할 때 구이긴 하지만 여러분 구역할 때 구잖아요. 근데 한국어에서는 지구하지 않고 보통 지역. 그래서 이 녀석이 지역이라는 명사입니다. 이렇게 명사가 있고 그 앞에 빈자리가 있고 밑에 나와 있는 단어들은 4개 모두 형용사거나 또는 4개 중에 대부분이 형용사로 쓰이는 이 상황에서는 다른 거에다가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야 될 형용사와 이 명사와의 관계만을 생각해도 충분히 문장을 읽거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단어들을 보겠습니다. 宝贵 소중하다, 广大 크다 또는 사람 수가 많다, 必须 반드시, 充分 충분하다 또는 충분히. 일단 2개는 지울게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 정도는 아니라는 걸 바로 알아야죠. 반드시라는 단어는 뒤에다가 동사 수로를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해야 돼. 반드시 와야 돼. 반드시 어떻게 해야지. 부사기 때문에. 그럼 얘는 뒤에다가 띠취를 쓸 수 없으니까 이 빈자리 요 부분만 봐도 일단 얘는 아니겠구나. 아주 좋은 단어이긴 하지만 充分 충분하다. 수량이 충분하다. 정도가 충분하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어도 지역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관계는 아니네요. 그럼 이제 이 두 가지에서만 고민하면 되잖아요. 宝贵랑 广大.
여기까지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일지 제가 많은 어휘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볼 수 있게 넣어두었으니까 이제 혼자 공부해 봅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빈자리가 있고 뒤에 명사일 때 빈자리의 보기 어휘가 형용사가 대부분이라면 무슨 생각한다? 요 명사랑 결합했을 때 가장 적절할 형용사가 무엇인지만 고민한다. 이게 첫 번째 공부 방법, 생각해야 되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 문제, 빈자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거는 어떤 전략이냐? 요겁니다. 요 빈자리가 들어가 있는 구절이 A, 시, B라는 구절로 생겼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우리 기초 수업하면서도 엄청 많이 배우잖아요. 나는 학생입니다. 그러면 我是입니다. 学生 입니다. 학생. 근데 그냥 학생입니다 라고 목적으로만 문장을 끝내지 않고 어떤 학생인지 여기다가 수식어를 엄청 많이 넣어두잖아요. 나는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는 똑똑한 학생입니다. 그러면 我是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똑똑한 的学生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문장일 때 여기 목적어에 빈자리가 있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수식어도 중요합니다만 이것은 이것입니다라는 동격체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잘 보는 연습해야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살피려면 요 앞에 있는 시 앞쪽의 부분을 잘 봐야 되잖아요. 그럼 봅시다. 冰雪 빙설, 休闲 레저 휴식, 度假 휴가를 보내다. 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휴가를 보낼 수가 있는데 수영장을 가건 펜션을 가건 워터파크를 가건 이게 아니라 겨울에 빙설과 관련한 이러한 레저 휴가를 즐기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여행 무엇인지를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행 무엇인지를 골라주면 되잖아요. 이 가운데에는 아무리 좋은 표현이 나온지 이걸 해석해봤자 뭐합니까? 이 얘기예요. 한 방에 바로 볼 수 있는 거. 이게 두 번째 거고요. 자, 세 번째 건 무엇이냐? 세 번째 빈자리를 보시면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빈자리 하고 나서 바로 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의 차이일 수가 있는 게 내가 작문을 할 때 또는 말을 할 때 러를 정확하게 쓰고 정확한 위치를 찾아주고 또는 쓸지 말지 고민을 할 때는 굉장히 힘든데 독해에서 빈자리와 관련해서 엮어서 나오는 이 러는 우리한테 엄청나게 큰 도움을 줍니다. 자, 문장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아니고 문장 속에 등장하는 러는 누구랑 붙어서 씁니까? 그렇죠. 동사거나 보어랑 붙어서 씁니다. 그럼 봅시다. 빈자리 하자마자 바로 러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럼 당연히 여기에는 동사 수러가 들어가야 될 자리겠죠. 아니 동사가 없는데 여기에 보어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보어가 들어가려면 동사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무슨 생각합니까? 여기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어떤 동사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법 한 방에 풀 방법. 동사가 빈자리로 나오면 바로 뒤에 힌트가 있거나 아니면 목적어를 보라 이겁니다. 바로 뒤에 힌트가 나와 있으려면 이 빈자리 뒤에 보어가 있어야지 이 보어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따가 6급 문제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러 하고 나서 很多游客 이렇게 나왔으니까 아주 많은 여행객 이거잖아요. 그럼 이 아주 많은 여행객이라는 이 단어는 앞에 있는 이 동사에 뭐가 될 수 없죠? 보어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디를 봐야 됩니까? 목적어를 보세요. 네, 목적어는 당연히 뭡니까? 무엇을 했다라는 뒤에 있는 무엇을에 해당하는 명사를 썼다는 거죠. 아주 많은 여행객들이 필수로 선택하는 冰雪旅游또 나왔습니다. 빙설 여행 타오차는 식당에 갔을 때는 세트 메뉴. 여행 같은 거 갈 때는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로 같이 엮어서 하는 패키지 여행. 그러니까 많은 고객들이 반드시 선택하게 되는 빙설 여행 패키지 동사합니다. 랑 이어줄 수 있는 여기를 보자였습니다. 여기를 아무리 파고들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여기까지 알려드립니다. 정답 골라보세요. 더 자세한 설명은 마지막 날 특강에 합니다. 자, 이제 6급 볼까요?
아까 5급 문제는 빈자리 하나에 보기가 이렇게 A, B, C, D가 나와 있다면 6급에서는 오히려 어찌 생각하면 더 쉬울 수가 있는 게 아래에 있는 A, B, C, D가 단어 하나씩 들어가 있는 보기가 아니라 3개씩 또는 4개, 5개씩 들어가 있는 단어 묶음이에요. 뭐가 다르지? 그러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아까는 한 빈자리에서 A, B, C, D를 봤잖아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게 되냐? 자, 첫 번째 빈자리의 보기들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각각 보기의 첫 단어들인 거예요.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러니까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이 빈자리 3개 가운데서 어느 하나만 내가 확신할 수 있는 답일 때 다른 걸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것만 바로 선택하면 되잖아요. 물론 이렇게 되려면 당연히 단어량을 쌓아야 되고요. 평소에 꾸준히 읽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선생님이 알려드리는 비법. 자, 그럼 이 녀석은 어디가 비법이냐? 이 녀석은 두 번째 빈자리가 비법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빈자리. 자, 보기 쉽게 색깔 바꿨습니다. 다 뭔지는 모르겠어요. 사람이 아닌 그 어떤 사물 또는 동물이 있나 봐요.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당연히 뭘 할 수 있는지 동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나와 있는 A, B, C의 뒤에 있는 요 이름절 동사들입니다. 자, 여기서 비법 들어갑니다. 이름절 동사는 문장 속에서 단순하게 이름절 동사만 쓰이는 일은 특히나 긴 문장일수록 어려운 난이도의 시험일수록 등급이 더 높은 레벨의 HSK일수록 혼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어려운 단어 말고 우리 쉬운 걸 얘기해 볼게요.找. 이找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찾는다란 뜻이죠. 근데 우리가 문장을 만들 때 나는 휴대폰을 찾다. 이렇게만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문장을 만들지 않고요. 나 휴대폰 찾았어. 找到了. 찾으려고 했으나 찾지를 못하겠어. 找不到. 나 아예 안 찾았어. 没找到. 이런 식으로 앞뒤에 뭔가를 항상 붙여주기 때문에 이름절 동사가 나왔을 때 꼭 이 이름절 동사를 공략하세요. 뒤에 뭐가 붙었는지를 잘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는지를 같이 본다면, 자, 첫 번째 단어 라오라는 글자는 물 같은 액체 속에서 뭔가를 건져낼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오라는 글자가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중국어를 배우시는 분들이라면 호거 가게 이름 아시죠? 호거를 먹는 곳 하이디라오 들어봤죠? 그게 이거예요. 이름을 되게 잘 짓지 않았나요? 바다에서 건져내다. 즉 샤브샤브 같은 경우에는 액체 속에서 식자재, 야채, 고기 같은 걸 건져서 먹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그 라오예요. 두 번째, 쭈아이라는 것은 내가 있는 쪽으로 잡아당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차가 오니까 친구가 위험할 것 같아서 내 쪽으로 잡아당기는 거. 그냥 단순하게 라가 아니라 되게 힘이 느껴져야 돼요. 내 쪽으로 획 잡아당기는 겁니다. 호안이라는 것은 입 구자가 들어가 있죠. 근데 재밌는 게 무엇이냐? 요건 그냥 요 동사만 봤을 때는 어디 있어? 일로 와봐! 이렇게 소리 지르고 외치는 건데 뒤에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떵이라는 글자 앞에 보시면 눈과 관련되어 있는 목자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눈을 부릅뜨는 거예요. 자, 요 동사 뒤에 어떤 보어가 들어가 있습니까? 사람들이라고 하기 전에 치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하! 힌트네요. 치라는 것은 아래에서 보통 위로 올라갈 때의 동사 뒤에 보어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생각하다, 想, 그 일이 머릿속에서 떠올랐다, 想起. 서다, 站, 앉았던 사람이 일어나다, 站起来.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면 안 되는 거 바로 지울까요? 이 두 개는 안 됩니다. 방향이 맞지 않거든요. 근데 얘랑 얘는 맞아요. 근데 잘 들으세요. 라오는 어디에서?
물 같은 액체 속에서 뭘 건져내야 되는 거. 환이라는 글자는 어디 있니? 라는 외치다란 뜻이지만 지라는 글자와 함께 쓰고 뒤에 있는 징쉬와 같은 정서, 기분을 넣었을 때는 이런 정서를 끌어내다, 불러일으키다. 야! 이런 감정을 좀 느껴봐! 라고 했을 때 내가 그걸 듣고 잠잠해져 있던 내 기분이 확 텐션이 올라가거나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름절 동사일 때 앞에서도 말했죠? 빈자리에 동사가 들어갈 때 바로 뒤에 있는 보호를 공략하거나 뒤에 어떤 명사가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지 문제를 한 방에 바로 풀 수 있습니다. 자, 외웁니다. 환치라는 것은 잠잠해져 있던 내 머릿속 또는 내 가슴속 이런 감정과 기억 따위가 어떤 걸 통해서 갑자기 다시 샘솟고 일어났을 때 쓰는 단어가 환치입니다. 나머지 여러분 단어장 보시면서 스스로 역시 왜 이게 정답일까 생각해보고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하나 더. 아까랑 공통점이 있죠. 다른 건 다 두 글자씩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한 글자씩 되어 있네?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 단어들의 공부를 먼저 해봤다면 이 녀석들이 다 동사라는 걸 아실 겁니다. 얘네들은 어떤 동사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자 여기 보이시죠? 짤이라는 글자는 동사로 쓰였을 때 도축, 도살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가축을 잡다, 무슨 동물을 잡다 이럴 때 짤. 큰, 입, 구자가 들어간 거 보이죠? 뭡니까? 입, 치아 이런 걸로 물어뜯는 겁니다. 오케이. 떠라는 것은 술, 물과 같은 것을 따르는 겁니다. 띠라는 것은 역시 물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인데 물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볼까요? 빈자리 여기 给客人 손님에게 동사 했습니다. 보어.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명사는 술. 일단 안 되는 걸 지우기. 이것도 아닐 거고 이것도 아닐 겁니다. 대신 술을 따르다 물을 따르다라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한 방울씩 떨어뜨렸다는 얘기일까요? 어디까지 보라고요? 가득. 가득 떨어뜨렸습니다. 안 맞죠? 맞지 않죠? 뭡니까? 가득 따라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띠라는 단어는 뒤에다가 목적어로 넣는 게 아니라 얘가 떨어뜨리다, 떨어지다이기 때문에 무가 떨어뜨리다, 떨어져 내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이게 복잡하면 차라리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 되지. 여기 만이라는 글자가 무슨 말이라고요? 가득이라 그랬죠. 그래서 손님을 위해서 술을 가득 따라 주었습니다가 맞는 거지 가득 떨어뜨렸습니다. 한 방울씩 스포이드 같은 걸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바로 역시 C 이렇게 쉽게 갈 수 있고요.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린다면 첫 번째 빈자리 보이시나요? 이건 무조건이에요. 이게 만약 시험에 나온다면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기억해 주세요. 자, 热情 나온 다음에 그 민족이거나 일정 지역, 특정 지역의 사람들에 대한 성향을 설명할 때 무조건 하우커. 하우커가 무슨 말이냐면 이럴 때는 이 하우가 삼성이 아니고요. 좋아하다. 사성으로 읽어야 됩니다. 기호할 때 그 아이하오, 취미할 때 아이하오처럼 사성으로 읽어서 손을 좋아한다, 손님을 좋아하다, 손님 접대를 굉장히 즐겨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친절하고 손님을 되게 반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만큼 열정이 있고 친절한 분들입니다.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르칭이라는 단어와 하오크라는 단어를 같이 써가지고 병여 형태로 이러기도 하고 이러기도 한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르칭 하오크. 그래서 얘는 이걸로 풀 수도 있고 두 번째 빈자리인 동사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그 비법으로도 한 방이면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요렇게 이게 다가 아니에요. 당연히 앞으로 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경우에는 복잡해 보이는 문제일지라도 내가 공부한 만큼 전략을 세운 만큼 푸는 방법을 알아준 만큼 또 어휘량을 쌓은 만큼 한 방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봤고요. 공부할 때는 당연히 먼저 어휘들을 꼭 다 외우시고 내가 이 문제를 받자마자 시험에 가서 어떤 유형인지는 모릅니다. 그래도
다는 꼼꼼히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보면서 제가 아까 말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눈치를 채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꼭 외우세요. 문제 풀이하는 비법. 이런 형태의 문장이면 특히 빈자리에다가 단어를 골라 넣을 때 어디를 보라고요? 라고 했던 걸 두고두고 생각할 수 있게 외우시는 겁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금요일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기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자요, 짜잔!